특활비 폐지 법안에 서명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어제 친박단체 회원들에게 폭행당했다고 하던데 괜찮습니까? 네. 전 괜찮고요. 예. 주변에 계신 분들이 많이 놀라신 것 같아요. 네. 인터넷 보니까 의원님 용서해주지 마세요. 뭐 이렇게 고소하세요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 워낙 폭력이 자꾸 그렇게 공공연하게 자행되니까 네. 많은 시민분들께서 그런 폭력에 대한 좀 엄벌 그런 의지들이 강하신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정치인이라고 관용을 베풀면 저들이 또 폭력을 계속 반복해서 자행할 테니까 좀 관용을 베풀지 말아달라 이런 이제 의사표시들이신 것 같아요. 예. 의원님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일단 그래서 제가 그 경찰 측에서 연락이 왔길래 우선 철저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그리고 사과의 뜻을 진정하고 그다음에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한다면 특히 이제 그 쌍용자동차 희생자 30번째자 있습니까? 예. 그분의 분향소에 대한 공격이나 소음이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이러한 약속을 해준다면 그러면 제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겠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변명을 하거나 회피하거나 진정한 사죄의 뜻을 밝히지 않는다면 저는 처벌을 원한다. 이렇게 이제 의사 표시를 분명하게 경찰에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특수활동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도 네. 받아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받아보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래서 우리 그 직원들한테 물어봤더니 정책 입법 활동비라고 20만, 30만 원 들어온 적이 간혹 있었는데 그게 아마 특수활동비에서 나온 것 같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저희 보좌관이 해주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보면 모두가 의원들이 모두 조금씩은 받고 있다. 받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국회의원들도 이게 특수활동비인지 뭔지 모르고 받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 일반 평의원들은 전혀 모르죠. 특히 저희 같은 초선들은 전혀 그런 것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정신없이 의정활동을 해왔었고요. 그 지급한 분들은 알고 계셨겠죠. 그리고 상임위 의장이라든가 혹은 원내대표 이런 사람들은 뭉칫돈을 받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고요. 그렇죠. 당연하죠. 예. 그런데 특히 지난번 그 홍준표 대표라든지 저희 당의 신기른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자신들이 그런 그 뇌물 관련된 수사를 받고 재판 과정에서 뇌물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려다 보니까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실체가 일부가 국민께 드러나는 것이었죠. 생활비로 썼다, 교육비로 썼다 이랬으니까요. 네네. 그렇게 써도 확인이 안 되니까 마음대로 쓴 것 같은데 일단 국민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그 국회에서 어떤 비밀을 요하는 특수활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 80억씩 이렇게 쓰는가 궁금할 텐데.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활동이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그렇죠. 국회의원이 무슨 첩보원도 아니고 수사관도 아니고요. 기밀을 요하고 비밀을 요하고 보안을 요구하는 돈의 사용처 이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도 우리가 참여연대 소장님과 이야기했습니다만 국회의장들 보니까는 국회의장 하면서 몇 번 해외에 나가고 3억 원씩 특수활동비를 받았더라고요. 네. 이거는 근데 경비는 또 따로 당연히 영수증 처리하고의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문제가 많고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우리 그 정치사의 어두운 과거의 산물인 것 같고요. 독재 정권 치하에서 저항도 하고 다툼도 하기도 했지만 결국 그들이 던져준 그 떡고물을 우리 과거 정치권이 그대로 받아서 향유하면서 어느 정도 봐주고 타협하고 이렇게 해온 산물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도대체 국회에서 뭐하러 그런 눈먼 돈 검은 돈을 고수하고 쓰고 이렇게 해왔겠습니까? 그 백악관 보니까요. 대통령의 미국 대통령의 칫솔, 치약 이런 거는 다 개인 돈으로 사고 그게 다 공개가 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우리도 이 국정활동에 쓰이는 돈은 철저하게 그 영수증 처리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 전혀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은데 과거에 특수활동비가 있었다는 그 관례를 그냥 국회의원들이 폐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쭉 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특히 국회의원들보다도 이제 국회의원들 중에서 다선임분들, 상임위원장이라든지 그런 국회의장, 부의장 되실 수 있는 분들이 본인에게 돌아올 수 있는 이익이 혜택이다 보니까 그걸 알리거나 폐지하려는 노력을 하거나 하지 않았던 것이 계속 반복되어 온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 지금 이런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으면
저도 만약에 뭐 재선 삼선되고 그렇게 정치에 물들어가고 습관화되었다면 그분들과 똑같이 하지 말란 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개인의 문제이기보다는 예. 우리 정치권이 과거에 그 군수 또는 어두운 관행 이 부분을 타파하려는 적극적 노력을 하지 않았던 집단적인 좀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특활비 폐지 결국은 뭐 그 누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회가 스스로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입법기관이니까요. 예. 네. 근데 지금 전면 폐지 이야기가 있고요. 네. 뭐 조금 축소하자 이야기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제도를 개선하자 뭐 이런 얘기. 일단 제 생각에는 우리 그 홍영표 원내대표도 같은 취지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일단 특수활동비라는 것 자체는 폐지하고요. 다만 그렇게 사용되었던 그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사용되었던 것 중에 꼭 필요한 의정활동이라든지 국회 운영상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요목 세목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정규 예산화시키면 되거든요. 만약에 매년 그 수요 자체가 예측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예비비로 편성하고 사후에 공개하고 검증받고 그렇게 하면 되고요. 예. 그래서 특수활동비라는 것 자체는 국회에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의원님은 폐지를 주장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활비 폐지 법안 보니까 발의 요건이 10명인데 10명이 채워지지 않아가지고 발의를 못했다고 들었거든요. 지금은 했습니다마는. 네네. 이렇게 발의도 못할 정도인데 이게 표결에 붙이면 통과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든단 말이죠. 일단은 그 부분은 일단 노회찬 의원실에서도 사실 제게 좀 사과를 하셨고요. 예. 왜냐하면 미리 알려주질 않으셨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 발의가 되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많은 의원분들, 특히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는 취지가 갖고 뜻도 같은데, 서명할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예. 우선은 그 부분은 조금 좀 성급하지 않으셨나 싶고요. 예. 그래서 저도 뭐 사인을 했고 박주민 의원도 사인을 했고요. 다만 이제 그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서 표결이야 문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법안 표결은 전부 기명이기 때문에 예. 그거 반대표 눌렀다가는 당연히 뭐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겠죠. 문제는 국회 운영위에서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겠느냐. 상정 자체를 하지 않은 채 미루고 회기 만료 자동 폐기되도록 방치하지 않겠느냐. 그런 이제 우려는 분명히 있죠. 뭐 법사위에서 뭐 계속 계류되고 이런 사건도 많으니까요. 법률. 그렇습니다. 네. 그 지금 민주당 당론은 어떻죠? 정의당만 지금 특활비 폐지 당론을 정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민주당은 당론 토의를 한 적이 없고요. 그 안건으로. 예. 공개적인 논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아하. 그 의원들끼리 만나서 그래도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분위기라는 게 있을 텐데. 분위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는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물론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상임위원장이나 그런 특수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거액을 주무른다 이런 것들은 막연하게 알고 있었죠. 예. 그런데 그 실체가 실제로 어떻고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별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야 아시다시피 뭐 지방선거도 그렇고, 다양한 개혁 입법, 뭐 수사권 조정 문제라든지 공수처라든지 이런 데 매달리다 보니까 사실 그런 국회 내부 스스로 개혁에는 별로 사실 관심 못 가졌던 게 사실이고요. 근데 뭐 이것도 개혁 입법 중에 하나일 테니까 당내에서 좀 논의를 해봐야겠네요. 해야죠. 해야 되고요. 이게 뭐 정치개혁의 사안이죠. 예. 근데 정치개혁을 늘 그 상대 당 또는 뭐 선거구 문제라든지 선거 연령 하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왔었지, 자기개혁 부분에 그런 눈을 돌릴 여유가 별로 없었고요. 이제 논의를 분명히 해야죠. 공론화됐고요.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다른 사안 하나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그 의원님 그 SNS에 민주당 내 부엉이 모임에 대해서 좀 비판적 시각이 있던데. 뭐 그 모임만이 아니라 제가 올린 거는 모든 사적 모임을 말씀드린 거고요. 예. 어떤 형태이든 뭐 다른 이름이건 다른 성향이건 간에 국회의원이나 장차관 고위 행정직 공무원이나 검판사 등의 고위 법조인들이 사적 모임을 만드는 건 그분들은 친목이라고 할지 몰라도 필연적으로 인사 문제에 대한 거론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업무에 관련된 청탁성 이야기들이 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국민들에게는 평등권의 박탈이 될 뿐더러 투명성과 공개성이 저해되는 부분이고, 고위공직자로서 옳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대한민국의 과면이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부터 국회 먼저 또 정당 먼저
그런 모든 종류의 사적 모임은 갖지 않는 것이 좋다. 모이고 싶다면 공개화시키고 연구 모임이든 어떤 모임으로? 형태로든 네 그렇게 해야 그 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었습니다. 네네. 그렇게 써도 확인이 안 되니까 마음대로 쓴 것 같은데 일단 국민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그 국회에서 어떤 비밀을 요하는 특수활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연 80억씩 이렇게 쓰는가 궁금할 텐데. 네.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네. 그런 활동이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그렇죠. 예. 국회의원이 무슨 뭐 첩보원도 아니고 수사관도 아니고요. 기밀을 요하고 비밀을 요하고 보안을 요구하는 돈의 사용처 이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도 우리가 참여연대 소장님과 이야기했습니다만 국회의장들 보니까는 뭐 국회의장 하면서 몇 번 해외에 나가고 뭐 3억 원씩 특수활동비를 받았더라고요. 네. 이거는 근데 경비는 또 따로 당연히 영수증 처리하고요. 네네.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문제가 많고요. 예. 제 생각에는 어쨌든 우리 그 정치사의 어두운 과거 특활비 폐지 법안에 서명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그 어제 친박단체 회원들에게 폭행당했다고 하던데 괜찮습니까? 전 괜찮고요. 예. 주변에 계신 분들이 많이 놀라신 것 같아요. 그 네. 인터넷 보니까 의원님 용서해주지 마세요. 뭐 이렇게 고소하세요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 워낙 뭐 폭력이 자꾸 그렇게 공공연하게 자행되니까 예. 많은 시민분들께서 그런 폭력에 대한 좀 엄벌 음흠. 그런 의지들이 강하신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정치인이라고 관용을 베풀면 저들이 또 폭력을 계속 반복해서 자행할 테니까 좀 관용을 베풀지 말아달라 이런 제 의사표시들이신 것 같아요. 예. 의원님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일단 그래서 제가 그 경찰 측에서 연락이 왔길래 예. 우선 철저하게 산물인 것 같고요. 독재 정권 치하에서 뭐 저항도 하고 다툼도 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그들이 던져준 그 떡고물을 우리 과거 정치권이 그대로 받아서 향유하면서 어느 정도 봐주고 타협하고 이렇게 해온 산물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도대체 국회에서 뭐하러 그런 눈먼 돈 검은 돈을 고수하고 쓰고 이렇게 해왔겠습니까? 그 백악관 보니까요. 네. 뭐 대통령의 뭐 미국 대통령의 칫솔, 치약 이런 거는 다 개인 돈으로 사고 그게 다 공개가 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우리도 이 국정 활동에 쓰이는 돈은 철저하게 그 영수증 처리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 전혀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은데 과거에 특수활동비가 있었다는 그 관례를 그냥 국회의원들이 폐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쭉 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특히 국회의원들보다도 이제 국회의원들 중에서 다선인 분들 예. 상해 주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보면 네 모두가 의원들이 모두 조금씩은 받고 있다. 받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국회의원들도 이게 특수활동비인지 뭔지 모르고 받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 일반 평의원들은 전혀 모르죠. 예. 특히 저희 같은 초선들은 전혀 그런 것들 모르는 상태에서 정신없이 의정활동을 해왔었고요. 그 지급한 분들은 알고 계셨겠죠. 그리고 뭐 상임의장이라든가 상임위 의장이라든가 혹은 원내대표 이런 사람들은 뭉칫돈을 받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고요. 그렇죠. 당연하죠. 예. 그런데 특히 지난번 그 홍준표 대표라든지 뭐 저희 당 신기른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자신들이 그런 그 뇌물 관련된 수사를 받고 재판 과정에서 뇌물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려다 보니까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실체가 일부가 국민께 드러나는 그렇죠. 것이었죠. 생활비로 썼다, 뭐 교육비로 썼다 이랬으니까요. 잘못을 인정하고 예. 반성하고 그리고 사과의 뜻을 진정하고 그다음에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한다면 특히 이제 그 쌍용자동차 희생자 30번째자 있습니까? 예. 그분의 분향소에 대한 공격이나 소음이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이러한 약속을 해준다면 그러면 제가 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겠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변명을 하거나 회피하거나 진정한 사죄의 뜻을 밝히지 않는다면 저는 처벌을 원한다. 이렇게 이제 의사 표시를 분명하게 경찰에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특수활동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도 네. 받아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받아보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제가 그래서 우리 그 직원들한테 물어봤더니 예. 정책 입법 활동비라고 뭐 20만 30만 들어온 적이 간혹 있었는데 예. 그게 아마 특수활동비에서 나온 것 같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저희 보좌관이